네, 후보자님. 예. 오늘 이 법사위 회의장에 보니까,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쪽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이제 소위 출장조사, 황제조사라는 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반대로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어떻게 알았는지 나올 수 없는 그런 FI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라든가 또 압수수색이 실시간으로 또 보도되는 이런 상황이라든가 예컨대 공무상 비밀 혹은 피의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양쪽을 보기에 그래도 공정하구나. 그래야 검찰이 양쪽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모두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검찰 수사가 지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당하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국정 지지도가 한국갤럽의 24%, 민주화 이후 최저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9월 6일 날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디올백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 측과 또 검찰에서는 참석을 하고 각각 3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가장 이 상황을 잘 아는 최 목사님에 대해서는 참석 통지를 안 하고 불참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알 수 파악을 없습니다. 하시고 이건 역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공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판결문에 유죄 판결 이후 설시할 때 항상 들어가는 게 예컨대 고소인 고발인이 본인이 처벌할 줄 알면서도 진술하는 것은 그만큼 진실성을 높게 본다. 이런 구절이 항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처벌할 각오를 하고 이것이 청탁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과 그리고 검찰 측만 나와서 이거는 무혐의에 해당한다고 각각 3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낸다면 거기 심의위원들이 뭘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당연히 무혐의 쪽으로 내겠죠, 결론을. 이런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게 되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은 또 욕을 먹고요. 더군다나 이 수사심의위원회 대상 범죄가 6가지입니다.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이거 다 그냥 면죄부 주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제대로 잘 열려야 됩니다. 최 목사 측도 나와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후보자께서 이 내용을 현직 총장이나 아니면 수사위원회 준비단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저는 지금 아직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면서 법무차관이기도 하시잖아요. 법무부 차관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이거 수사심의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못 하십니까? 여기서 표현도 못 하십니까? 제 우려를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지원 위원님께서 그 후보자를 기획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법조 선후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후보자 역시 후보자를 다 기획통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후보자가 왜 총장이 되셨을까? 그에 대한 고민을 저 나름대로 해보고 여러 가지 세평도 수집을 해보았는데 지금 2024년 5월 7일 김주현 민정수석이 되셨죠?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정수석 안 된다고 했다가 2024년 5월 7일 갑자기 민정수석을 김주현 민정수석으로 두십니다. 김주현 전 차관 역시 기획통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민정수석이 되더니 2024년 5월 13일 한 일주일 만에 명품백 수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아야 된다,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송경호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김광진 1차장, 고영호 4차장 다 날려버립니다. 수사 라인에서 다 날려버려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나서 누구를 갖다 놓느냐?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하고 있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올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말을 잘 듣고 김건희 여사라든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혹은 하더라도 무혐의를 통해서 수사 심의를 통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 꽂아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전주지검 검사장은 또 누구를 보냅니까? 이름 아시죠? 박 검사장이라고 아까 지칭하셨던데 그 사람 전주지검 검사장으로 보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이라면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를 하는 이유라도 알겠는데, 좀 총선도 다 끝나고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으면 뭔가 수사에 대해서는 자중을 하시고 민생을 살릴, 나라를 살릴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박 검사장 가더니 계속 아까 말한 피의사실 공무상 비밀이 하나 둘씩 누설이 되면서 자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권에 대한 그런 나쁜 이미지, 스크래치, 상처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과 지금 후보자께서 대검에서도 같이 근무하셨죠. 법무부에서도 2번이나 같이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마 대략 봐도 7, 8년 이상 같이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민정수석의 말을 잘 듣고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안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후보자를 뽑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인관혁, 신자영 같은 특수통들이 배제가 되고 기획통이 왔다라는 비판, 그런 시각이 지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후보자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그 시각에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검찰 수사라든가 이 모든 사법행정이 또 수사가 완전히 국민의 신뢰를 잃고 나라가 또 혼란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후보자 거기 계시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아까도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하시잖아요. 국민의 검찰총장이 되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겠느냐, 그거 별다른 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검찰청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완전히 그냥 공소청으로 와야 될 그 직전까지 와 있다는 사실, 민주당이 독재하면서 일부러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가 있으니까, 지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검찰 측이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지 않게 되기를 총장 후보자께서 9월 6일 수사 심의부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양측의 의견을 공평하게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거나 의견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